전주 에코시티. 계획된 도시 환경 속에서 단독주택은 프라이버시와 공간 구성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요구되는 주거 유형입니다. 이 집은 외부와의 관계를 조율하는 동시에 마당을 중심으로 내부 공간의 흐름을 구성한 주택입니다. 이달의 건축, 깊은 마당집입니다. 단독주택에서 마당은 단순한 외부 공간이 아니고 집의 중심이 되는 의미 있는 공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깊은 마당집은 여러 개의 마당들이 서로 재미있게 연결되면서 집 내외부를 연결하는 특별한 집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살펴보러 가보겠습니다. 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정현입니다. 네, 최정인입니다. 자기소개를 네.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주에서 설계하고 있는 일산건축사 사무소의 최정인 건축사입니다. 깊은 마당집이라고 들었는데요. 먼저 외관에서 볼 때 궁금증이 많이 드는 곳이에요. 이렇게 저쪽에서 봤을 때 딱 1층, 2층을 칼로 자른 듯이 다른 색으로 배색이 돼 있고 안쪽에 뭐를 품고 있을지 좀 궁금해지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외관의 모습하고 내부의 그런 좀 반전이 있는 집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집들에서 이렇게 자주 볼 수 있는 어두운 빛의 빛깔의 이런 메스가 위에 얹혀져 있고 저층부에는 이렇게 올록볼록한 재료가 이거 어떻게 만든 건가요? 콘크리트를 이게 이제 패턴 거푸집이라는 재료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서 만든 패턴인데요. 쉽게 말하면은 노출 콘크리트의 일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부의 폼을 형성하는 유로폼에 패턴이 있는 단열재를 붙이고 그 단열재를 걷어내면 이런 형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거를 또 이렇게 곡선으로 또 만들 수 있는 네. 거네요. 보통 이제 다른 프로젝트들 보면은 단면으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보이는 이미지와 내부에서 사용자들이 봤을 때 그 이미지가 같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간적으로는 외부와 내부가 반전이 있긴 하지만 외부의 이미지가 내부에 봤을 때도 연속이 되는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첫인상부터 되게 매력적인 집인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곡선을 따라서 저쪽 안쪽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안내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빨리 들어가 봐도 될까요? 네, 들어가시죠. 들어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고민하는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땅이 갖고 있는 힘, 터의 힘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건축적인 주변 환경과의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엔터런스, 건물로 진입하는 과정에 대해서 어떤 진입을 만들어 줄 것인가, 그리고 진입하는 과정에 어떤 이야기들을 심어줄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공간을 살아가는 삶의 그 일상을 또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 깊은 마당집에서는 두 번째인 엔터런스에 대한 진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택지개발지구에 위치한 땅이다 보니 이 땅이 갖고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이 땅이 갖고 있는 그 장소성이 아예 없는 무색무취의 공간이었기 때문에 진입하는 동선을 통해서 이 땅의 성격을, 장소성을 좀 더 만들어주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진행하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첫 번째 부분이 이 진입 공간입니다. 엔터런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지 경계에서 건물에 들어오는 그 공간, 첫 공간인데 어떻게 현관까지 가는 동선을 좀 길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의 그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차고에서 내려서 현관까지 가는 동선이 이렇게 마당도 만나고 자연도 만나고 그렇게 바람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밖에서 봤던 그 셔터가 이제 이쪽에 차고가 있는 거네요. 네. 진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차고 문이 열리면서 주차를 하게 되는 거고요. 아, 깔끔한 외관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이런 네. 셔터가 되겠군요. 네. 밖에서 볼 때는 딱 전부 다 이 높이인 줄 알았는데 안쪽은 담장이 아마 치밀하게 계산된 높이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한옥을 답사하다 보니까 담장을 넘어서 외부인이 이렇게 지나다닐 때 안쪽은 안 들여다 보이는데 안에 있는 사람은 밖에 누가 왔거나 머리가 보이는 이런 네. 그 구성이 있었거든요. 네. 딱 그런 거를 네. 생각하신 거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 시선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네. 셔터가 내려갔을 때는 내부의 프라이버시가 이제 확보가 되지만 실내에 들어왔을 때는 이 낮은 담장으로 내부에 있는 사람들과 시각적으로 좀 연결될 수 있는 장치라고 생각을 해서 높낮이에 대한 고민을 했었습니다. 네. 네,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설계 시작하는 과정에서 끝나는 과정까지 그 전체를 관통할 수 있는 그 프로젝트의 성격을 나타낼 수 있는 단어를 가지고 그 프로젝트의 이름을 저희가 짓고 있습니다. 현관에서 만나는 마당과 현관에서 거실까지 가는 마당, 그리고 거실에서 바라보는 마당들에서 다양한 거실의 측면을 바라보고 깊이 있는 마당을 만나게 되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집이기 때문에 깊은 마당 집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마당으로 가볼까요? 여기가 고민했던 그 통로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하는 대안에 중간에 이렇게 이 부분에 캐노피를 만들어서 비를 안 맞고도 들어갈 수 있는 동선도 고민을 했었거든요. 또 저희가 제안을 드렸던 거는 이 캐노피가 만들어지면 이 공간이 굉장히 답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말씀을 드렸고 건축적 부분도 그 부분을 수용을 해주신 거죠. 설계자의 생각을 잘 받아주시는 건축주분이셨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 이런 패턴과 조금씩 심어져 있는 이런 관목도 굉장히 예쁘고 건축이랑 잘 어울리게 조성하신 것 같습니다. 설계를 진행하면서 저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조경가 분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제 녹지가 많으면은 더 풍성한 공간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건축주 아내분께서 벌레를 싫어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의 절제된 조경이 계획되고 정리가 됐었습니다. 단독주택에서는 네. 민감한 문제일 수도 네, 있죠. 맞습니다. 특히 이렇게 택지개발지구에서 땅을 가지고 있는 그 장소성이 없는 공간에서는 외부 공간이 갖는 그 의미가 되게 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공간마다 이런 마당이 있고 그 마당에 나무가 있을 때 그 공간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한 번 더 자연을 더 돌아보게 되고 그 공간 살아가는 사람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장치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당이 어떻게 보면 이 공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경험들도 주고 그 공간들은 때로는 선물이 되기도 하고 가족들의 추억이 쌓이는 공간으로 가족들에게 좋은 선물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관부터 남다른 느낌이 딱 드는데요. 이 바닥이 보통 타일이나 이런 걸 하는데 커다란 돌이 있어서 네. 그리고 이렇게 양쪽으로 높아져 있는 거는 어떤 건가요? 네, 현관이 어떻게 보면 외부 공간에서 실내로 들어왔을 때 맞이한 첫 공간인데 이 현관의 영역성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이제 기능적으로 뭐 먼지를 차단해주는 역할도 할 수 있겠지만 영역성이 먼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료도 좀 무거운 재료로 바닥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마루하고 단차를 줌으로써 여기는 현관이고 여기 안쪽부터는
실내 공간이라는 그런 느낌을 좀 주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서재 같은 경우는 건축주의 요청에 의해서 별서 같은 느낌을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단을 더 높이고 별도의 좀 독립적인 공간으로 인지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턱을 이렇게 만들어 줌으로써 또 신발을 신을 때 실제 사용하는 그런 또 앉아서 쓸 수 있는 앉은턱이 되기도 합니다. 건축주 중에 남편분이 이쪽을 주로 쓰시나 본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저도 현관 옆에 제 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랑채 같은 느낌이다. 가족들과 이렇게 집에 나가고 들어오는 마주치고 그런 접점을 만드는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한옥이라고 자꾸 연결을 시키고 싶을 만큼 이렇게 단이 있고 여기는 또 이렇게 밖이 내다 보이는 게 너무 시선 높이는 또 살짝 가려주고 이렇게 창이 구성된 게 너무 예쁘고 인상적이네요. 네. 외부 마당에서 실내 들어왔을 때 내부와 외부가 단절되기보다는 이런 창을 통해서 내부와 외부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뒤에 보시는 공간이 이제 블럭의 가운데 중심에 있는 작은 소규모 공원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집이 들어설 예정은 없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정말 좋은 네. 위치군요. 이 레일이 있는 거 보니까 이게 네, 그래서 건축주의 선택적인 상황에 맞춰서 슬라이딩 도어로 프라이버시를 확보할 수도 있는 그런 장치로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계획을 이렇게 했습니다. 닫으면 쭉 연결된 수납하는 벽처럼 네. 보여서 그 다음은 복도 공간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저기 끝에 복도 끝에 창이 있습니다. 네. 현관 들어오자마자 바로 거실을 만들지 않고 복도를 지나서 그 다음에 거실을 만나게 동선을 길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퇴근하고 이제 집에 들어오는 시간대가 보통 이제 6시, 7시 석양이 지는 그런 시간대거든요. 네. 그래서 외부에 있었던 그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 그런 생각들을 좀 떨쳐내고 들어가는 생각을 정하는 그런 전이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선을 좀 길게 만들고 석양빛이 이렇게 들어올 때는 따뜻하게 공간이 채워지는 그런 공간이 되는 장소입니다. 주택의 내부 공간이긴 하지만 미술관의 어느 공간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좀 일으키는 공간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술 작품을 보면서 지나가는 그런 동선을 생각하면서 이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하고 다른 그런 진입의 동선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단독주택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긴 진입 동선을 만들어주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 진입 동선이 단순한 긴 동선이 아니라 그 집의 성격을 잘 드러내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복도 끝에 걸려있는 긴 창을 통해 들어오는 그 햇빛을 바라보면서 들어오게 되는 동선입니다. 그래서 그 동선에 진입하게 됐을 때 밖에서 가졌던 힘든 상황이라든지 어려운 그런 감정들을 잠시 내려놓고 집에서는 좀 새로운 환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전이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들이 쌓이면서 이 집은 이런 공간이야 라는 그런 첫인상을 맞이하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거실에 왔는데 진짜 예상 못한 이렇게 2층까지 열려진 공간에 햇빛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앞쪽으로 뒤쪽으로 조경이 정말 멋있게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밖에서는 진짜 예상을 못했습니다. 거실에 오면서 깊은 마당집의 그 마당이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천창이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번 네. 이렇게 반사돼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측면에 창을 계획을 해서 측광이 들어오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술관에 그런 볼 수 있는 그런 조명에 그런 은은한 효과를 집에서도 좀 주고 싶었었고요. 그래서 볼을 이렇게 노출시키면서 그런 생각에 덧입혀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또 이제 고민을 많이 했던 거는 이 전면에 있는 앞마당과 또 뒷마당을 바라볼 때
하나의 공간이긴 하지만 또 각각 다른 성격을 갖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도 생각을 했습니다. 북쪽에 있는 이 마당 같은 경우는 숲의 일부를 보는 느낌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공원과 이 조경이 연속이 되면서 실제 마당의 깊이는 저기까지만 실제 사람이 인지하는 마당의 깊이는 저 멀리 공원까지 하나라고 인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노출 콘크리트로 된 저 수직의 무늬가 숲과 조경에 굉장히 멋진 배경 역할을 하고 있네요. 네. 거실에서 내부와 외부의 그런 관계를 좀 더 열어주기 위해서 네. 고민을 좀 많이 했던 부분은 보시다시피 외벽에 썼던 재질을 실내에서도 같이 텍스처를 같이 연속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텍스처는 같고 색깔은 네. 끈 검정색이면 여기는 굉장히 밝은 색으로. 네. 그래서 안과 밖의 구분을 컬러로 이제 결정을 했다 그러면 연속성은 텍스처가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가구의 높이 라인과 담장의 라인을 맞춰서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조금 더 흐려서 조금 더 시야가 좀 바깥으로 확장이 되게끔 그렇게 의도를 했습니다. 오, 주방도 너무 멋있습니다. 이렇게 햇빛과 나무의 그림자와 이것도 예사롭지 않은 멋진 제품인 것 같고. 네. 주방은 남편의 그런 염원이 많이 담긴 공간입니다. 남편분께서 요리가 취미시고 네. 요리에 또 진심이신 분입니다. 아, 이걸 보면 취미가 네. 아니신 것 같은데요. 이런 가스 오븐부터 해서 네. 이제 냄새가 또 이렇게 확산될까봐 상업용 후드를 설치를 네. 하고 내부 수납 뭐 집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남편분이 다 조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요리에 또 진심인 분의 취향이 담긴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방인데 여기에 뭐가 네. 숨겨져 있나요? 여기서 보이지 않는 또 싱크대가 있는 공간인데 아. 이제 이렇게 손님들이 올 때는 이렇게 좀 지저분한 공간을 이렇게 가릴 수 있는 장치로서 어쩐지 주방이 너무 깔끔해 보인다 했습니다. 이렇게 평상시에는 와.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 갑자기 손님들이 올 때는 다시 이렇게 닫아놓을 수도 있는 그런 장치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도 이 마당 덕분에 따뜻하고 풍요로운 느낌이 드는 곳이네요. 맞습니다. 더 보고 싶지만 이제 다음 공간도 그다음 공간으로 올라가시죠. 또 궁금하니까요. 네. 가보시죠. 삶의 공간에서 보이는 시각적으로 보이는 공간마다 마당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닫혀진 공간에 있을 때는 외부의 그런 자연적 요소를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생각을 못 하게 되는데 시각적으로 보이는 공간 그리고 공간의 집의 중심 공간에 마당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삶의 패턴 가운데 마당이 자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절의 변화를 민감하게 알 수도 있고 눈이 올 땐 눈이 오는 거 비가 올 땐 비가 오는 거를 생활 가운데서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게 그 사람들의 삶을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연을 좀 더 가까이서 느끼고 가족들만의 추억을 내부 공간에서 쌓을 수 있겠지만 그런 자연 속에서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많이 제공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실은 가족들의 어떤 활동적인 공간으로 계획을 했었고요. 2층에 생활하는 중심 공간으로서 가족실을 계획을 했는데 건축주가 생각하는 공간에 대한 성향을 먼저 파악하기도 하고요. 부부 공간에서 보시면은 이 공간이 이렇게 시각적으로 연결되게 창을 좀 계획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곳에 살아갈 건축주들의 삶을 먼저 담고 거기에 저희 생각을 덧입히는 그런 과정이 저희의 설계의 방향성이자 기준인 것 같습니다. 설계를 시작한 설계하는 과정에서부터 모든 순간들이 선물과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